졸업하고 친구들은 거의 다 서울 쪽으로 취직을 했어요. 약간 여기 초등학교 근처 말고는 거의 젊은 층이나 애기들이 안 보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의 다 계시더라고요.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이 떠나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마을은 그냥 좀 떠나지 않는 마을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저희 같은 청년들이 많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냥 마을이 바뀌지 않을까? 그냥 그런 굉장히 간단한 이유에서 시작을 했는데 옛 기억과 이야기를 담은 이바구길. 이 길 위에 설한 씨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가게를 내고 직접 디자인한 소품을 판매한 지 1년. 이곳에서 그녀의 야심작 명란이도 탄생했습니다. 이거 지금 마우스 패드 커버 디자인을 한 건데 여기 명란이를 좀 크게 확대해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방금 이름 그대로 명란이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명란젓으로 만든 캐릭터예요. 초량에서 명란젓이 시작됐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명란이를 만들게 됐어요. 졸업하고 친구들은 거의 다 서울 쪽으로 취직을 했어요. 아무래도 서울 쪽이 문화생활도 잘 돼 있고 제 친구들은 또 예체능과이기 때문에 그런 직군으로 되게 회사가 많아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서울로 떠나고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던 시간. 막막하던 그때 설한 씨에겐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김해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집에서 청년마을 모집 공지 포스터를 보게 돼서 여기 참여하게 됐다가 정착하게 됐어요. 그렇게 청년 사업가가 됐고 명란이를 알아봐주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명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조금 바뀌었고 되게 귀엽게 잘 만드신 것 같아서 굿즈를 좀 이것저것 사고 싶어요. 얘네들 다 진짜 두툼한 입술에 마을의 역사를 담은 명란이. 그 속엔 숨가빴던 설한 씨의 지난 1년도 담겨 있습니다. 설한 씨가 찾아간 이들은 또래 청년들.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한 이바구 마을 팀입니다. 설한 씨도 이바구 마을 사업을 통해 동구로 오게 됐습니다. 이 청년들은 동구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정착할 수 있을지 실험에 나섰는데요. 동구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광역시 중에서 부산시가 노인 인구가 제일 많고 그 중에서 이제 부산의 동구가 제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노인 인구가 많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이제 청년 인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청년들이 많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냥 마을이 바뀌지 않을까? 그냥 그런 굉장히 간단한 이유에서 시작을 했는데 노인이 가장 많은 곳에서 시작한 청년마을 사업은 성과를 거뒀고 그 비결을 배우기 위해 외국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친구는 이제 일단은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고요. 현재 이바구 마을엔 정착에 성공한 5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산의 말인데 이바구 얘기하다. 그래서 꿈을 얘기하는 마을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설한 씨의 굿즈샵. 안녕하세요. 스페인 청년들에게 가장 궁금한 건 마을에 정착한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생생한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바구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no, because we have also a lot of connections with the coastal area there in the north of Spain, because we live so close. And yeah, we were just very interested because of the different activities that are working on here also. Yeah, we are doing like a research with the Spanish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our area, and we think that they have some similarities with the territory here. So we think that it's a great opportunity to research and also share the knowledge that we have. And 뜨거웠던 여름이 저물고 마을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파를 가장 먼저 맞은 건 다름 아닌 청년들. 힘겹게 마을에 정착했던 이들은 또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휴가철에는 조금 관광객이 오시는 편이라서 장사가 조금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휴가철이 끝나면 진짜 완전 뚝 사람이 끊기기 때문에 매장 운영만으로는 생활이 조금 힘들죠. 그래서 좀 N잡을 계속 했었어요. 디자인 외주도 받고 아니면 제가 강의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5개 팀 중에서 현재는 3팀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카페를 하셨던 분은 아무래도 수익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거를 1년 정도 버티다가 최근에 이번 달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지원받은 거에 대해서 뭐 큰 보답을 못하고 나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 하셨어요. N잡을 하며 겨우 버텨온 청년들. 지방에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온통 초록에 둘러싸인 마을. 가미야마는 도쿄에서 8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한때 소멸 위기에 놓였던 마을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건 산골로 모여든 청년들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풍경은 타마가와시의 일상이 됐는데요. これは冷やし中華です。来来亭だっけ？いただきます。どうぞ。 평일 낮에 즐기는 이 호사는 가미야마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美味しいです。そうですね。まあここで仕事をしてやっぱりすごくメリット良かったです。いいですね。メリットもありますよ。そうですね。空気が美味しい。あとまあゴミゴミしてなくて空が広いっていうか。あといって、まあ、今の時代だとそんなに不便さも感じないですし、全然インターネット普及してるんで、もう全然全国のお客さんとも仕事できますし、全然問題ないです。 누구나 한 번쯤 그려본 일상.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건 2005년 마을에 광역망을 설치한 후 IT 기업들이 들어오면서부터인데요. 타마가와시네 회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세월이 묻어나는 90년 된 전통 가옥에는 IT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타마가와시의 직장은 방송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운용하는 회사인데요. 전체 직원의 10%가 도쿄가 아닌 이곳 가미야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東京でそれまで19年間いたんですけど、実家の、家の都合で、こっちに帰ってくることがあって、その時に仕事を探した際、東京と、同じような形で仕事ができるっていうことで、しかもその自然に囲まれて、そのいい環境でっていうのもありましたし、この建物も結構気に入ってで、そうですね。なので、そういった条件でこちらを 기업들이 가미야마를 주목하자 마을에선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주 지원에 나섰습니다. ここは神山バレーサテライトオフィスコンプレックスといいまして、コワーキングスペースですね。コワーキングスペースっていうのは共有オフィスを
ソコンを持った人たちが自分たちで、まずパソコンを持ってきて仕事をしたり作業をしたりズームしたりみたいな、そんな感じの場所です。そうですね、入ってくださってる企業さんは、IT 企業ももちろん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今ここにあるのが神山町に高専作ろうとしているその準備財団であったり、あと土建屋さんであったり銀行であったり、結構いろんな企業さんが入ってくださっています。 지금은 청년들로 붐비지만 한때 가미야마는 고령화율 50%에 달하던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일자리가 들어온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5년, 가미야마엔 한 해 평균 100명 이상의 이주민이 들어왔는데 그중 70%가 2030 세대입니다. そこに去年の10月にできたばっかりの新しいサテライトオフィスがあります。大阪が本社のドリームジャックという会社さんのサテライトオフィスです。ここの社長のお母さんが神山。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이 회사는 첫 번째 위성 사무소를 가미야마에 냈습니다. 整備した場所なんですけども、今まだちょっと働く子募集中で、普段は使われてない事務所です。できたばっかり。物件はグリーンバレーと神山町で立ち上げた神山津波公社が物件回収を手掛けた物件です。非常に本気なんだけども結構新しい回収がなされていまして、1階はテナントという形でコーヒーの焙煎所が今入っています。 2階はお試し住宅として使ってまして、移住をちょっと試してみたい若い子が何ヶ月か住んでもらえるような場所になっています。今も実際3ヶ月ぐらいの滞在で新しい子は今お試しで住んでおります。あんまりどうだろうな、どうだろうがあるのかな。もう今は目の前のことをやるので精一杯のところはあるんですけど、今本当に移住の相談件数も かなり増えているし、実際に入りたいという人も増えているので、そういう人たちをなるべくたくさん受け入れてあげるようにするのが今精一杯なところはありますね。 부산을 생각하면 그저 꿈만 같은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업과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식당들도 활기를 띠게 됐고 농사를 지어 납품하는 주민들의 소득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お店かまやっていうレストランは6年目に入って、お客様としてはもう若い方たち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し、あと市内の人、徳島市内の人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し、さらに県外の人もいらっしゃいますね。そうですね、すごく田舎なんですけど、でもやっぱり移住者がたくさんいるので、すごく考えが古くないというか、新しい考えをたくさん持っている方がいて。 기업이 모여들고 기업을 따라 청년들이 밀려드는 마을. 부산에서도 이런 시도가 가능할까요? 철진한 바다 앞으로 매일 일출 시간에 맞춰 나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파도를 찾아 나선 초보 서퍼 이범 씨. 서핑보드 하나 들고 노인과 바다의 도시로 뛰어든 이범 씨는 서울에서 온 직장인입니다. 파도를 타는 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휴가만큼은 본인 뜻대로 누리고 있는데요. 이범 씨는 한 달 전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으로 왔습니다. 서핑은 여기 와서 처음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동료분 중에 한 분이 서핑 그래도 좀 타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 통해서 배웠습니다. 거의 맨날 타러 나와요. 그냥 비 오면 더 좋아서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날씨 상관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바닷물에 한번 씻고 나와서 그냥 그 폭포수에 물 담그는 것처럼 약간 정신 한번 딱 씻고 그러고 나오는 것 같아서 개운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서핑을 마치고 이젠 직장인의 하루를 시작해야 할 시간. 서핑을 즐기던 동료와 함께 돌아온 곳은 바다 가까이 위치한 회사 숙소입니다. 이 건물을 베이스 캠프 삼아 회사에서 워케이션을 시작한 건 지난 6월. 부산에서의 한 달 살이를 위한 경쟁은 뜨거웠습니다. 이범 씨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지난 10월 부산에 왔는데요. 함께 온 동료는 8명, 모두 이 건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회사가 제공을 해주는 숙소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은 다 각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2층, 사무실이 2층에 있고, 그리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바로 출근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바다가 보이고 바다 보면서 쉴 수도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저 앉아만 있어도 좋다는 이 자리에서 이범 씨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으로 얻은 또 하나의 장점은 출퇴근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만 하면 출근 완료. 이범 씨네 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전문 IT 기업입니다. 부산에 거점 오피스를 낸 지 6개월. 300여 명의 직원 중 40명이 부산 한 달 살이를 마쳤습니다. 화상회의와 원격 근무를 통해 서울에서 하던 업무를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웹개발자인 이범 씨는 부산에 온 후 일하는 게 더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제일 좋았던 점은 그냥 제 자리에서 이렇게 바다가 보여요. 저쪽이 살짝 바다가 보이는데 그냥 일하다가 그냥 뭐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그냥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일과 중에서는 약간 일을 할 때 나는 그냥 잘 안 되거나 뭐 이러면 야근 이번에 그냥 오늘 야근하고 말지 하면서 일을 좀 천천히 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으니까 오늘 일찍 퇴근하고 빨리 어디 나가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더 일을 빨리 하려고 압축적으로 하려고 되게 좀 그런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비교하자면 저는 사실 부산에서 일하는 게 좀 더 편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여기는 이제 기술 지원팀 두 분이 있으시고 이제 온라인 지원이나 아니면 이제 뭐 전화 같은 거 이런 거 받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기술 지원팀 분인데 이제 개발 같은 걸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제 저 끝에는 이제 저희 부산에 있는 매니저님이시고 연구기획팀. 근데 저희가 이번 기수가 좀 독특하게 20, 30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분위기가 좀 으쌰으쌰 하는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서핑 같은 것도 뭐 이번 기수가 아마 제일 많이 탄 것 같아요. 네 명이서 타고 그러니까. 2030 동료끼리 시작한 부산살이. 일상이 휴가 같기를 바라던 청춘들의 로망은 이렇게 부산에 다 현실이 됐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같이 보내는 직원들. 이들은 부산 워케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부산에 4주 동안 오는 거를 지원하셨는지. 저는 이제 직장 생활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10년 동안 계속 서울에서만 일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취업하면은 여행 다니기가 힘드니까 여행도 하고 일도 하면서 좋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일단 바다가 바로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 스트레스 받는 게 있더라도 금방 풀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고 하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의 업무 효율 같은 건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100이면 98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오면 안 되네. 한 6개월 있으면은 이제 100% 넘어서 1000%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가야 되니까 아쉬운 거죠 이게. 일자리만 있다면은 지방에서도 근무할 수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셨나요? 네, 처음 올 때부터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부산 되게 매력적인데 일자리만 있으면 여기서 생활할 만하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할아버지가 이제 부산에 계시고 저도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할아버지가 계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청년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왜 없냐고 물어보면 회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부산에 회사 유치가 많이 되거나 해서 뭔가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하면 저는 부산 바로 그냥 올 것 같아요. 무조건 올 것 같아요. 저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갤럭시라서 그런가. 처음엔 여행하듯 시작한 부산 생활. 하지만 지금은 이주를 생각할 만큼 친근한 도시가 됐습니다. 한 달간 바다로 출근한 이 유쾌한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워케이션에 참여한 직원 모두 부산에서의 업무 환경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매우 만족한다는 대답은 무려 94%를 넘어섰습니다. 워케이션이 새로운 근무 형태로 각광받으면서 부산시도 워케이션 도시로 변화할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워케이션 거점 센터가 완공되면 바다를 보며 일하는 로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렇게 왔을 때 이 디지털 월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부산역 옆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워케이션 그 장소보다는 최적의 장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호텔 1층에서 바로 24층 이 건물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이 부산 바다 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이런 장소에서 나만의 업무 공간을 가지는 거예요. 나만의 업무 공간에서 내가 일을 하고 거기에서 그런 과정에서 영감을 찾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가면 바로 밑에 숙소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오션뷰 라운지인데요. 이쪽에 이제 개인 단독으로 편안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단독 개인 업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워케이션을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에서 살기가 좋구나, 그다음에 일하기도 좋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를 한다면 난 부산에서 해보고 싶다. 이런 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동구에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한 이바구 마을 청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청년마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끝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동구에 머물고 있습니다. 엔잡을 하며 가게를 지키던 설한 씨도 마을에 남았네요. 이바구 마을 청년들이 준비한 올해 마지막 프로젝트는 전시회.
청년들을 찾아온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새긴 이야기가 이렇게 작품이 됐습니다. 네, 이분 제일 빨리 찍었을걸요? 그냥 빵실빵실 계속 웃으셔. 잘 나오네. 맞죠? 전 느낌이. 액자와 함께 걸린 이바구 마을의 시간. 청년들의 한 해는 어땠을까요? 아유, 태호야, 진짜 수고했다.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2023년에는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이바구 마을에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원래 끈기가 좀 없는 편이라서 뭘 하나를 진득하게 오래 못하는데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서 좀 저 자신이 신기해요. 2023년에는 온라인 쪽으로도 좀 시도를 해서 좀 경로를 넓혀보고 싶어요. 역시나 어려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뭐 떠난 청년 창업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친구들을 더 모집을 하고 조금 더 마을의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공간을 좀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